안녕하십니까.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. 자, 오늘도 배달을 했고요. 수익 먼저 공개하겠습니다. 3월 9일 목요일 쿠팡 배달 2건 5,000원입니다. 다음은 배민원입니다. 총 3건 1,600원입니다. 자, 다음은 해피크루입니다. 총 3건 9,000원입니다. 자, 다음은 부릉입니다. 총 6건 16,440원입니다. 16,440원입니다. 자, 다음은 모아콜 일반 대행입니다. 총 3건 순수익 9,669원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토탈은 총 37km 주행했고요. 3시간 반 일했습니다. 배달 건수는 17건이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5만원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오늘 수익은 5만원 했고요. 자,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이제 뭐 몇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어제 제가 배달을 못 했습니다. 어제 영상이 안 올라갔죠. 원래 배달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, 그 주문했던 그 브레이크 블리딩 작업하는 툴이 도착을 해서 배달 나가기 전에 블리딩 작업을 해보고 배달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 블리딩 작업을 하려는 이유는 그 오른쪽 브레이크 레버, 그 뒷바퀴 브레이크죠. 그 브레이크 레버가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잡힙니다. 그 푹푹 들어가죠. 그냥 브레이크가 부드럽게.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간단한 원인은 이제 브레이크 그 호스 안에 에어가 차서 그럴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요. 아니면 오일이 부족하다던가 이제 이런 간단한 조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오일이 없어서 이제 오일 이제 블리딩 작업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최악에는 이제 그 브레이크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. 자, 어쨌거나 저는 제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샵에 가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고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먼저 해보려고 툴을 구입했고요. 그 블리딩 작업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유튜브로 영상을 좀 봤지만 막상 해보니까 이게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것보다 작업이 좀 어려웠습니다. 뭐 이론상으로는 어 그 브레이크 패드 있는 쪽에서 오일을 주유해서 이제 브레이크 레버 있는 쪽으로 기존 오일을 밀어서 이제 공기 압도 빼고 새 오일을 주입해주는 이런 간단한 이론인데 막상 해보니까 좀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. 한 2번 내지 3번째는 조금 더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제 블리딩 작업하면서 처음이라서 좀 오일도 많이 흘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블리딩 작업하는 시간보다 그 흘린 오일 닦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킥스탠드도 교체했습니다.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그 자전거 세울 때 고정하는 다리가 이제 킥스탠드라고 하는데 이제 퀄리 전기 자전거 킥스탠드가 좀 고질적으로 약하다고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. 뭐 근데 뭐 일부의 말일 수 있고요. 근데 어쨌거나 저도 요번이 교체하는 게 2번째고요. 순정 처음 달린 거 포함하면은 3개째입니다. 킥스탠드는 이제 2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했던 게 그 순정 라이트 제거했고요. 라이트가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아예 안 나와서 이제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군이도 그때 달아 놓으면서 그 라이트를 이제
바구니 달면서 떼놔서 옆에 그냥 떨어지지만 않게 고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냥 라이트도 제거했고, 그 라이트 제거하면서 어차피 선을 다 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순정 계기판도 뗐습니다. 제가 중간에 계기판도 한번 교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 다 떼버렸었고, 그리고 이제 각종 볼트들 한 번씩 조여주고, 이제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놨던 이제 배달 가방이나 배달 렉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 더 점검을 했고요. 그렇게 하다가 그 화장실이 좀 가고 싶어서 잠깐 집에 들어갔는데, 이제 가족들이 또 밥을 먹고 있었고, 이제 들어간 김에 이제 저도 같이 밥을 먹고, 이제 며칠 전에 아이들이랑 아이스크림 가게 들려서 사왔던 아이스크림을 이제 소파에 앉아서 후식으로 먹다가 눈을 뜨니까 아침이 돼 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어제 배달을 못했습니다. 네. 너무 푹 잠을 자버렸고, 일단 일어나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. 좀 정신력이 약해졌구나, 나약해졌구나, 약간 이런 후회감이 좀 들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자전거 점검을 해놔서 뭐 특별히 자전거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퇴근하자마자 바로 주행을 했습니다. 자, 그래도 어제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하지 못했지만 그 어제 점검을 하면서 음, 돈을 아낄 수가 있었던 거죠.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. 예. 일단 브레이크 패드는 어제 작업은 안 했지만 이제 브레이크 패드도 샵에 가서 교체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5만 원을 받습니다. 자, 그리고 블리딩 작업하는 거는 제가 전에 한번 살짝 검색을 했는데 금액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고요. 기억나는 거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 비용보다 작업비가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뭐 킥스탠드 뭐 이거는 뭐 나사만 풀르고 다시 조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, 약간 이런 것들을 자가 정비를 했을 때 수익 그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. 자가 정비를 안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샵에서 맡겨서 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샵에서 견적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한 10만 원 이상은 그냥 깨지지 않았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가 정비를 해보시는 게 좋다. 네. 그래서 자가 정비를 하면은 부품 수급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가 정비 하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,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중고 자전거 구입할 때 제가 계기판을 바꾸면서 이 부분 중고 자전거 구입하게 될 때 이 부분 되게 위험하겠다라고 생각된 게 있어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어떤 부분이냐면요, 자동차도 계기판에 누적 키로수가 이제 저장이 되고, 그 누적 키로수에 대한 거는 이제 초기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전기 자전거 계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오늘 탄 키로수는 초기화를 시킬 수 있지만 누적 총 키로수는 초기화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거를 계기판을 교체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냥 0km로 바뀌어 버립니다. 저도 계기판을 바꾸게 되면서 좀 놀랐습니다.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, 저는 새 전기 자전거를 구입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새 거를 구입 안 하고 중고를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뭐 500km 탄 걸 500km 주행한 걸 구매를 했다. 그럼 이게 실제로 500km일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첫 번째 계기판 주행했던 기록이 약 한 3,500km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계기판 키로수가 지금 오늘 확인을 안 해봤는데 2,000km가 아마 지금 이제 막 넘었을 겁니다. 두 개를 합치면은 키로수가 이제 한 5,000km 훨씬 이상 넘어버리는데, 근데 제가 지금 있는 계기판만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.
앞전 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. 그러면은 저는 5,000km를 넘게 탄 자전거지만 2,000km만 탄 자전거로 중고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 2,000km를 탄 전기 자전거도 그 중고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보면 싫어하겠죠.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계기판을 또 바꿔버립니다. 그리고 살짝만 타요. 몇백 킬로만. 뭐 예를 들어서 한 300km만 주행을 해요. 그리고 만약에 올리고 나머지 소모품이나 뭐 타이어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교체를 새 걸로 했어요. 자, 그렇게 해놓고 제가 만약에 중고로 올리면은 이 원가 169만 원짜리를 100만 원 초반에 올리는데 뭐 배달 용품도 같이 서비스로 준다. 이러면은 그 전기 자전거 잘 모르시는 분들, 중고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 당연히 속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 뭐 전기 자전거 중고로 사실 분들은 이런 부분 참 조심히 확인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제가 계기판을 바꿨지만 사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네, 사실 없어요. 정말 그 판매자분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, 아무튼 중고 자전거를 거의 새 거로 만들 수 있는, 얼마 안 탄 자전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단순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고로 구매하실 때 매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은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, 자,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자가 정비 하셔서 돈을 아끼셔라. 그리고 중고 전기 자전거 구매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확인이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보시고 조심히 구매하셔라. 이 정도입니다. 자,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